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아,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못 보여주네. 그냥 이거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세요. 유튜브 영상, 그 BBC, 아, 이건 가디언즈구나. 쉬운 말도 어렵게 말하는 영국의 재수없는 잡지입니다. 영국 신문 중에 가장 어려운 신문이 가디언즈예요. 아,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몰라. 근데 그 가디언즈에서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가디언즈 아마 앵커일 겁니다. 여기 오른쪽 요 사람. 요 사람이 주영 중국 대사예요. 해서 저 사람 불러놓고서 저 영상을 튼 거예요. 저게 뭐냐면 유튜브 상에 떠돌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주 사람들을 눈을 가리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열차에 대량으로 태워서 이송하는 그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저 중국 대사가 나는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근데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 이거 컴퓨터가 터져갖고 이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조져버려. 아, 그래 참고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영국이잖아요. 박사님, 영국이 이번에 중국 위안화 석유 결제하는 거 허락해 줬는데요. 그래서 뭐 그러면 중국이 순통이 열리고 다시 뭐 어떻게 굴기하는 건가요? 한데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하고 영국은 한편입니다. 네? 영국이 브렉시트, 유럽연합부터 왜 탈퇴했어요? 영국은 미국하고 한편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줄을 서지 않아요. 네. 그랬고 영국이 이번에 중국에게 위안화 결제로 석유 원유를 살 수 있게 해준 거는 다 꼼수가 있겠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전에 토니 블레어 수상일 때, 내가 아리까리한데 토니 블레어 때 조지 부시였나 오바마였나 미국에서 그랬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조지 부시 때도 토니 블레어가 있었나? 하여튼 간에 2차 이라크 전쟁, 2차 사담 후세인이 죽는 전쟁이 있었죠. 2차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중동 지역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미국이 아랍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중지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중지하는 역할을. 미국이 험하게 얘기하면 영국이 다독이는 식으로 나갔어요. 또 그 카다피 제거 작전을 했던 리비아 그때 당시에도 미국은 강경하게 나가고 그때 영국은 굉장히 중간에 중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 보느냐? 당근과 채찍이라 봅니다. 영국이라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미국. 근데 이 두 손을 움직이는 몸통은 하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싸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 위에나로 원유 결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는 겁니다. 위에나로. 자, 위에나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카타르 등등의 많은 나라들이 위에나를 받고 원유를 수출한다는 소리겠네요. 그렇죠? 거래 시장에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위에나를 받아서 원유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일부 좌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5.1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저는, 아니, 여기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는데, 그 멘탈리스트님이 위에나라 결제하면 뒤지면 안 돼.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영국에서 괜찮다고 했잖아요.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나 결제를 했다고, 뭐 어떤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거래를 허용할 겁니다. 만약에 진짜 영국에서 그 시스템대로 간다면, 그러면 저는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니,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5.1달러 패권을 흔드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미국의 한편이라 생각되는 영국이 그거를 왜 허용했을까를 봐야죠. 왜? 네? 결제한 거 추적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통화 디커플링. 나 이게 너무 어려운 말 쓰십니다. 그냥 저는 쉽게 얘기할게요. 자,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그 미국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전기 배터리 혁명을 일으킨다고 해서 기존의 원유 패권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미국은 다 가져갑니다. 원유 패권도 가져가요. 네. 원유 패권도 가져갔는데 미국이 국제 유가를 좌지우지 흔들 수 있는 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오펙에 공작을 해서 그랬어요. 오펙 회원국들을 매수한다던가 협박을 한다. 뭐 어떻게 해서라도 국제 유가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국내에서 셰일가스가 개발돼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면서부터는 셰일가스 생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국제 유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고유가로 돈을 벌어서 미국에 대항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 없게끔 지금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에는 그 전 세계 유가를 결정하는 게 크게 세 개로 나뉠 수 있어요. 셰일가스, 그 다음에 중동 석유, 그 외에 국가들, 물론 러시아를 포함한 이렇게 세 개의 큰 그룹이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이 전체 유가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33% 셰일가스를 장악한 거예요. 이제 나머지 66%가 남은 겁니다. 중동과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해 유전지대에 펼쳐진 이런데 요 두 개가 남은 건데 위에나 결제를 허락하게 되면은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 러시아는 좀 여기엔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러시아 경제 자체가 중국에 종속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지만 중동 국가들은 위에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주로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저기 이란, 이런 나라들은 위에나로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만 가지고서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중동 국가들에는요 특별한 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중동 국가들은 석유를 팔아서 번 수익을 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네들이 내부 소비하는데 필요한 거를 삽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자동차, 사우디 부자들 아주 벤츠를 막 100대씩 갖고 있잖아요. 그런 자동차, 그 다음에 이런 가구류, 식품, 밀가루 등등을 사요. 근데 버퍼링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살려면은요 요거는 달러 결제예요. 이거 달러 결제라고. 그래서 위에나를 가지고서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살 수는 있어요. 그게 뭐다? 중국으로부터 가구나 자동차나 이런 거 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중동의 부자들이 가격 보고 물건 사는 거 본 적 있어요? 중동의 부자들이 중국 자동차 사겠습니까?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의 자동차 사겠어요? 걔들 연비도 안 따지잖아. 막 그냥 기름 쏟아붓는 자동차 막 타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자, 그리고 중동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 식량을 중국이 수출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했죠? 중국도 식량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중동 사람들은 쌀 안 먹어요. 밀 먹습니다. 빵 만들기 때문에 밀, 그 다음 안남미 같이 부슬부슬하는 볶음밥용 쌀, 그거 쓴다고. 그거 어디서 수입해요? 식량 조달이 안 돼요. 위에나 잔뜩 쌓아놓고 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례가 언제 있었느냐?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엄청 잘 나갔던 나라죠?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렇게 몰락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위에나로 원유 결제하고부터 망했습니다. 위에나로. 왜? 위에나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옛날 때는 가능했어. 옛날 때는.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만 해도 가능했어. 왜? 위에나를 다시 달러로 바꾸면 돼요. 위에나를 달러로 바꾸면 돼. 달러로 바꿔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품 사면 돼.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나쁜 상태에서는 관계가 위에나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는 많지만 달러를 위에나로 바꾸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중국 위에나를 사는 건 손해거든. 위에나 가진 사람들은 달러를 사기를 원해요. 하지만 달러 있는 사람은 위에나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따라서 위에나는 잔뜩 싸놓고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중국이랑 거래를 많이 해서 어마어마한 위에나를 쌓아놨는데 왜 지금 베네수엘라의 그 아름다운 미녀들이 3만 원, 4만 원에 몸을 팔고 그럽니까? 콜롬비아 같은 데 가서.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만약에 중동 국가가 이 낚시를 받아서 진짜로 예를 들어서 손정희 우리 소프트뱅크 회장이랑 같이 결탁했던 사우디아라비아 감히 미국의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대항하려 했던 이런 나라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위에나 결제를 하게 된다 어떻게 된다? 망합니다.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아람코 같은 회사들 미국이 그냥 헐값에 인수해버립니다. 중동의 많은 석유 국가들이 위에나를 잔뜩 쌓아놓고 부도가 나버리게 되면은 달러가 없어서 부도라는 건 달러가 없어 부도난 거잖아요. 97년도에 우리가 왜 부도났어요? 달러가 없어 부도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공장도 있고 다 있었어. 달러가 없어서 망했다고. 중동 산유국들이 위에나 잔뜩 결제받아서 받는 바람에 달러가 부족해서 부도나면은 중동의 오펙 회원국들 미국이 싹 잡아먹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셰일가스, 중동 석유. 그러면 러시아 세력 하나 남는 거네. 그러면 미국이 국제유가를 더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떡밥 무는 병신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떡밥 무는 병신. 중동의 어떤 국가도 이 떡밥을 문다면은 그 나라는 망한다. 그 나라의 그러니까 그 화수분인 석유 자원, 외국 자본에 다 뺏긴다 해요. 어떻게 될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는 바보 없겠죠? 하는 바보 없겠지?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정책이 어떻다고 했어요? 플랜 A와 플랜 B가 동시에 간다고 했잖아요. 플랜 A, 5.1달러 패권을 지킨다. 즉 뭐다? 중동 국가는 절대 위에나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은 패권 유지하는 거예요. 플랜 B, 중동 국가가 위에나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플랜 B 작전에 의해서 중국 산유국들 부도나면 그때는 아예 다 잡아먹으면 또 석유 패권은 가져간다. 결론은 뭐다? 중동 산유국들이 위에나를 쓰거나 안 쓰거나 미국의 패권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갑니다. 어때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제가 지금 바라보는 영국이 위에나 결제를 허락한 진정한 의미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아마 다른 매체에서도 안 나올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결론이에요. 이거 함정이다. 예. 3일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미국의 가까운 연합국인 영국이 저런 짓을 했을까? 배신일까? 아니죠. 함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아유, 내가 영국의 의도를 너무 파악해서 미안해요. 방송까지 해버려서. 근데 이것도 미국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 아니잖아? 이런 걸 스포한다고 해서 미국이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미국의 패권은 그냥 그대로 간다. 그쵸? 자, 그리고 약간 정신박야가 같은 중국 정치인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미국이 때려도 우리를 동조한 나라가 없다라는 통절한 반성을 했대요. 왜 그런지 몰라? 주변 국가들이 중국을 왜 지랄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아니 남이 나라 역사를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남이 나라 가서 인신매매 장기매매를 하고 인육을 먹고 1대1라는 명분 하에 남이 나라를 빚에 올가미를 씌우고 하면서 우리를 동정한 나라가 없다는 거를 왜 의아해하지? 나는 얘네들 머릿속 구조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중국인들의 의식 구조. 중국인들이 마치 전 세계가 중국 땅인 줄 아나 봐. 그러니까 그러한 의식 구조 때문에 니들이 망하는 거야. 그리고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미국의 원한이 이렇게 깊을 줄이야. 아, 그게 몰랐어? 미국의 수법이 이처럼 악독할 줄이야. 내 졸업 논문을 보지 그랬어?
변희재한테 얘기하면 졸업 논문 줄 텐데, 근데 졸업 논문 좀 봤으면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란 걸 다 알았을 텐데. 변희재한테 연락하세요. 그거 김대중 계열 아니야, 김대중 계열. 그러니까, 거기다 연락해. 그 다음에 중국 지지한 나라 하나도 없다니. 그렇죠? 여야가 하나 돼 중국을 때릴 줄이야. 설마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이 한 몸으로 때릴 줄이야. 몰랐겠지? 민주당 살아남으려면은 지금 공화당보다도 더 악독하게 중국을 조져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꽤! 이번에 조사에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자신네들이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는 자기와 비즈니스 관계에 있었던 중국 관계자들을 오히려 미국의 민주당들이 앞장서서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왜? 입막음. 마치 노무현 대통령처럼, 마치 노회찬 의원처럼, 마치 박원순 시장처럼 입막음이 필요해요. 입막음.